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녀노소 다짜고짜 영어회화 남다영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네, 다 표현해보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영어 문장을 만드는데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어와 동사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먹겠어요. 그리고 주어는 저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란 말은 나죠. 그래서 yes, I have. have가 먹다죠. 그래서 yes, I hav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먹겠어요 라는 말은 먹는다가 아니라 주어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미래 표현입니다. 먹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땐 동사 앞에다가 조동사 will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will 이라는 조동사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겠다 라는 그 주어의 의지가 반영된 미래를 주로 표현하는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I will 이란 말은 줄이면 I'll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I will 이었던 걸 I'll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Yes, I'll have. 네, 저는 먹겠습니다. 이제 목적어를 말해야 되겠죠. 무엇을 먹겠다고 했습니까? 버섯 스프와 해물 스파게티를. 버섯은 머쉬룸이니까 머쉬룸 수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뭐뭐와 그리고 라는 말은 and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뭘 먹겠다고 했습니까? 해물 스파게티를 a seafood spaghetti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스파게티라는 말 보통은 셀 수 없는 말에 속합니다. 스파게티는 일정한 이제 낱개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스파게티는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하지만 여기다가 어를 붙인 건 지금 여기서는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1인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스파게티는 셀 수 없는 명사지만 이렇게 1인분이 되면 이제 셀 수 있게 되니까 어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영어를 배울 때 많이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무슨 수학 공식처럼 무조건 이건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같은 명사도 이제 보통은 셀 수 없지만 셀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를 붙인다 안 붙인다가 되게 애매하고 부정확한 거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셀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느낌이 들고 이제 단수 하나라는 느낌이 강해지면 어를 붙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어를 안 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 어나 언이란 말을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같은 명사도 셀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셀 수 있는 경우가 되면 이제 언어원을 붙이기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런 것들을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나 언이란 말은 물론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를 쓰든 안 쓰든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를 혹시 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 전달하는 데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얘네들은 어나 언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구나 이렇게 이 표현 하나씩 하나씩 배우시면서 이해해 나간다고 다른 문화를 이해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영어 학습이 좀 더 즐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Yes, I'll have mushroom soup and a seafood spaghetti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이 필요하십니까? 이 말도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의문문입니다. 그러면 일단 평서문으로 먼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문장 안에는 주어가 안 보입니다. 우리말 표현에는 주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명령문이 아닌 이상 주어가 있어야 문장이 성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표현되지 않은 주어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평서문으로 바꾸면 당신은 그 밖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어는 당신에게 물어본 거죠. 당신은 머쉬룸 수프랑 시푸드 스파게티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니까 주어는 당신은 이거 평서문으로 바꾸면 필요합니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한번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역시 주어랑 동사 당신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테니까 you need 당신은 필요하다. 네, 이제 목적어를 말해줘야 되겠죠. 그 밖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한다. 그 밖에 다른 것, 요게 목적어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something els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something 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else라는 말은 형용사인데 그 밖에 다른 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else라는 형용사는 이 명사 뒤에 옵니다. something else, you need something else. 너는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근데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은 의문문이었죠. 당신은 그 밖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려던 것이었습니다.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네, 동사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동사는 need, 네, 일반 동사죠. 비동사가 아니면 다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일 때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주어 앞에다가 do나 does를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를 쓰고 주어 앞에다가 does를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되고 3인칭 단수가 아니면 이제 do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는 2인칭이니까 do you need 이렇게 되는 거죠. do you need something els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의문문이 다 된 거냐?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바꿔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something입니다. something을 anything으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아니 평서문일 때 something이었던 것을 왜 의문문이 되면 anything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냐? 궁금하시겠죠? 네,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some과 any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some이라는 말은 약간, 어떤 이런 뜻입니다. 소량, 약간 또는 뭐 어떤, 막연하게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로 긍정문에 사용합니다. 네. 반면 any는 조금이라도 그 어떤 뭐뭐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ome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any는 조금이라도 그 어떤 뭐뭐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부정문이나 의문문 등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some과 any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some은 막연하게 어떤, 약간, 조금 이란 말이고 any는 조금이라도 그 어떤 뭐뭐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ome과 any는 사실 의미가 다릅니다. 한번 예문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You have some candies. 너는 약간의 사탕을 가지고 있다. some이라는 말은 약간, 조금, 막연하게 어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긍정문에 어울리죠. You don't have any candies. 네, 동사 have 앞에다가 don't를 붙이면 부정문이 됩니다. 네, 다음번에 부정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게 부정문이다 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You don't have,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 Any candies, 그 어떤 캔디도, 조금의 캔디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부정문일 때는 조금도, 그 어떤 뭐뭐도 라는 any가 더 어울리게 됩니다. 그 다음 do you have any candies? 예, do 이렇게 붙였으니까 의문문이 됐죠. 당신은 조금의 캔디라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캔디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any를 썼습니다. 예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He knows something.
여기 something, some이 붙었죠. 그는 알고 있다, 어떤 것을. some이라고 하는 건 막연하게 어떤 것을 알고 있다. 뭔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ome이 긍정문에 어울리죠. He doesn't know anything. doesn't 이렇게 붙여서 부정문이 됐습니다. 그는 알지 못한다. anything. 그 어떤 것도 any가 붙으면 그 어떤 뭐뭐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 의문문을 보시면 does he know anything? 의문문이죠. 그는 그 어떤 것이라도 알고는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any, 그 어떤 뭐뭐도 이런 표현이라서 역시 의문문에 any가 어울립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some은 무조건 긍정문에만 쓰고 any는 부정문, 의문문에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의미 때문에 주로 some은 긍정문에 어울리고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어울린다는 것이지 뭐 반드시 예외 없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예문을 보실까요? Can you bring me some water? Can you bring me some water? 네, can 뭐뭐 할 수 있다. 이게 조동사죠. 그래서 주 앞으로 조동사가 넘어가면 의문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bring은 가져오다. 나에게 물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이런 말인데 some 이런 말은 약간 조금 막연하게 약간 또는 어떤 이런 말로 물 좀 약간의 물을 좀 가져다 주겠냐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의문문인데도 any보다는 some이 어울립니다. 조금의 뭐뭐 또 그 어떤 뭐뭐 또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약간의 물을 조금 갖다 주겠니?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의문문이라 하더라도 some이 더 적당하죠. 그리고 그 밑에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You can do anything. You can do. 너는 can do. 할 수 있다. 긍정문입니다. 네, anything. any는 그 어떤 뭐뭐 anything 그러면 그 어떤 것 이런 뜻입니다. 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긍정문인데도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을 쓰셔야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는 아까 seafood spaghetti라고 할 때도 보통은 셀 수 없는 명사였는데 상황에 따라서 셀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1인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some과 any라는 것도 이렇게 뭐 수학 공식처럼 모든 상황에 다 적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단어의 의미와 그 단어를 왜 쓰는 것인지를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영어를 쓰는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쓰는구나. 그들의 사고방식도 이해할 수가 있고 뭐 신기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왜 미국인들은 그렇게 숫자를 신경을 쓰는 걸까?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와 다른 사고방식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아마도 뭐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전반적인 무언가가 이런 언어 생활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영어를 배워 나가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추측도 해보고 한다면 영어를 배우는데 더 흥미롭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문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버섯 수프와 해물 스파게티를 먹겠어요. 주어는 저는 나 먹겠어요. 여기서는 먹겠어요라는 말은 먹다가 아니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조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yes, I'll have. I'll 이란 말은 I will have 이걸 줄임말이죠. 그래서 will이 뭐뭐 할 것이다. 뭘 먹겠느냐? 버섯 수프와 해물 스파게티를. 그래서 mushroom soup and a seafood spaghetti. 여기서 seafood spaghetti는 이제 1인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셀 수 없는 명사지만 스파게티는 이때는 어를 붙였다. 그 다음 문건 그 밖에 다른 것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문장인데 이걸 평서문으로 바꿔야 되고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우리말에 표현되지 않는 주어 누구한테 묻고 있습니까? 당신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주어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너는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You need 너는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하냐? 그 밖에 다른 것 something else 이렇게 됩니다.
너는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긍정문일 때는 something, 무언가, 막연하게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원래 하려던 말은 의문문이었죠. 당신은 그 밖에 다른 것이 필요하십니까? 였습니다. 그러면 동사를 살펴봐야 되고 need는 일반 동사니까 앞에다가 do you need 이렇게 쓰면 의문문이 되고 그 something은 긍정문일 때는 어울렸지만 이제 의문문이 되면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을 anything으로 바꿔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머쉬룸 수프와 씨푸드 스파게티 말고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냐 이런 말이죠.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냐 그 어떤 뭐뭐또 라는 말은 any이기 때문에 의문문이 되면 anything으로 바뀝니다. 네, 오늘도 이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재밌게 수업하셨기를 바라고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